대재해 대피장소 체육관인 것 너무 심각한 이유. 일본 뉴스. 노토반도 지진으로 2차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는 이재민에게 숙소에서 제공한 식사가 너무 형편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 사회가 뒤숭숭합니다. 제공한 식사는 도시락으로 흰쌀밥에 야끼소바 조금과 슈마이 몇 개뿐입니다. 이 도시락을 찍은 사진을 입헌민주당 참의원 의원인 스기오 히데야가 X에 게시한 후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기시다가 말하는 이재민에게 극진한 지원이 편의점 도시락인가? 재해를 입어 힘들 때 식사나 수면 등 최소한의 요구 정도는 제대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재민에게 제대로 된 식사도 제공하지 못하는 정부가 여행 지원 같은 거 말하는 것은 진짜 미친 거야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무조건 일본의 지진 대책을 극찬하는 보도를 쏟아내지만 현실에서는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에서 대피 장소는 재해가 발생한 위기적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긴급 대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넓은 공간인 공원이나 하천 부지 등이지만 지진, 쓰나미, 홍수 등 재해 종류에 따라 지정되는 장소가 달라집니다. 대피소는 재해로 인해 귀가가 곤란한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를 말하며 1차 대피소와 2차 대피소, 복지 대피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1차 대피소는 최초 개설되는 대피소이며 생활이 곤란한 고령자나 장애인, 유아와 그 원조자, 보호자는 2차 대피소 생활을 합니다. 장애나 개호 정도가 높은 사람은 복지 대피소 생활을 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전에는 대피장소와 대피소 구별이 모호해 2013년 개정 재해대책기본법에서 대피장소와 대피소를 명확하게 구별한 것입니다. 대피장소와 관련해서 일본 언론에서 보도한 기사 하나를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29일 겐다이 비즈니스에서 보도한 일본은 정말 괜찮은가? 대재해 대피장소가 체육관인 것이 너무 심각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연재해 시 대피장소로 바닥에 담요를 깔고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체육관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해외의 재해 대피소와 비교하면 일본의 문제점이 부각된다. 일본과 같은 지진국인 이탈리아에서는 국가관청인 시민보호국이 대피소 설치와 생활 지원을 주도해 왔다. 2009년 4월 이탈리아 중부 라킬라 지진에서는 6만 3천여 명이 집을 잃었다. 이에 이탈리아 정부는 초동 48시간 이내에 6인용 텐트 3천여 장을 완비하고 최종적으로는 6천여 장을 보냈다. 다만 실제로 텐트에 대피한 것은 2만 8천여 명이다. 그보다 많은 3만 4천여 명에게 할당된 대피소는 호텔이었다. 물론 숙박비는 공비로 지급된다. 가설 대피소나 체육관보다 호텔에서 대피 생활을 하는 사람이 더 많다. 게다가 텐트라고 해도 캠핑용과 같은 간단한 것이 아니라 다다미 10장 정도 넓이로 에어컨이 달려있다고 하니 놀랍다. 이에 비해 일본의 체육관 대피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1인당 면적이 좁다. 많은 사람들 때문에 항상 소음이나 혼잡감이 있어 안정되지 않는다. 1인용 침대나 이불이 없거나 부족하다. 에어컨이나 목욕시설이 없다. 예를 들면 끝이 없지만 그것은 대피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되어 나타난다. 2016년 4월 구마모토 지진에서는 지진 후에 컨디션이 무너져 사망에 이른 재해 관련 사망 중 45%에 해당하는 95명이 대피소 생활이나 차중박을 경험했다고 한다. 열악한 대피소 생활이 대피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체육관 바닥뿐만 아니라 학교 복도에서 자고 일어난 사례도 있다. 1인당 면적이 다다미 한 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 대피소도 있어 난민 캠프보다 열악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제 적십자 등이 책정한 최저 기준에서는 세대별로 충분히 덮개가 있는 생활 공간을 확보한다. 1인당 최저 3.5제곱미터 이상의 넓이로 덮개가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최적의 쾌적한 온도, 환기와 보호를 제공한다. 화장실은 20명의 하나 이상, 남녀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등이 정해져 있다. 태풍 대피에서도 체육관이 이용될지도 모른다. 대피소 운영이나 원조 방법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직시할 기회로 삼고 싶다. 관련 내용의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지자체 단위로 보면 대피가 필요한 대재해가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전체로 보면 대재해는 자주 일어납니다. 국가기관이 중심으로 재해대책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 노하우와 각종 설비를 공유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중심의 대책으로는 무리가 있다고 느낍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이 기사에는 악의를 느낍니다. 터키 중국 지진 때는 어땠습니까?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호텔로 대피했습니까? 이런 일방적인 기사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재해 시 요구되는 것은 긴급성이며 한시라도 빠른 대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은 세금이 배가 되면 이탈리아와 같은 일이 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각 나라의 세수를 비교하지 않고 일본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 개개의 방제의식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재해는 어디서나 일어난다. 국가, 지자체, 커뮤니티, 개인의 대비와 방제의식을 다시 한번 높여야 할 것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이번 지진에서는 빈번하게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대피소의 비축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향후에는 지자체에 맡기지 않고 국가 주도로 비축해야 할 물건과 양을 정해 대비해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이번처럼 귀성하는 시기에 대응을 어떻게 할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개인이라도 비축은 해야 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미증유 대재해 때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비바람을 피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식량 비축이나 방제용품은 자기 책임으로 대비해 두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처음에는 구조받아 고맙다고 생각하다가도 점점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